이제 테슬라의 2분기 어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테슬라의 어닝 발표는 내일 미국장이 마감되며 보통 10에서 20분 뒤에 올라오게 되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닝콜까지 함께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 분기에도 테슬라 어닝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테슬라 어닝의 주요 포인트와 어닝콜에서 나오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진행할 계획이며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다가오는 라이브 방송 리스트에서 테슬라 어닝 방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에 알람 설정을 하시면 내일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 어닝에 앞서서 오늘 GM이 먼저 어닝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대표 자동차 제조사 중 한 곳인 GM의 어닝 반응을 통해서 현재 시장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GM의 어닝을 보게 되면 2024년 동분기와 비교했을 때 분명 낮아졌지만 시장의 예상치 혹은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GM의 주가 반응을 보게 되면 무려 마이너스 8%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치보다 높은 어닝이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바로 미래 어닝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GM은 이번 어닝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미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관세 영향으로 40에서 50억 달러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밝혔으며 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자동차 제조 시설이 정말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 얼마나 효율이 나올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선반영해서 오늘 GM의 주가는 마이너스 8% 하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의 이런 반응은 결코 새로운 반응이 아닙니다. 당장의 어닝이 잘 나오면 좋지만 당장의 어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미래의 어닝이다 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테슬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포드나 GM 같은 경우 마케팅을 보면 가장 미국산 차량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GM 차량이나 포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애국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가장 미국산 자동차는 테슬라입니다. 이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수직 통합의 또 다른 능력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 현재화가 99%를 훌쩍 넘겼으며 미국 내 자동차 제조사 중에서도 테슬라의 모든 차량이 가장 미국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현재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아닌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 테슬라 역시 트럼프 관세의 일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미국 배터리 공장이 얼마나 빠르게 생산 능력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바뀌게 됩니다. 일단 내일 발표되는 테슬라의 어닝 같은 경우 이번 분기 정말 엄청난 수치의 어닝이 나왔다, 역사적 최고치를 찍는다, 이런 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닝 발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것보다 얼마나 더 긍정적인가 혹은 기대치보다 얼마나 더 부정적인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며 앞서 GM에서 본 것처럼 이런 기대치와 무관하게 미래의 어닝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혹은 얼마나 부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다시금 주가는 큰 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일 발표되는 테슬라의 어닝 같은 경우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아주 높은 수치가 나올 수는 없는 환경이지만 최소한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올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현재 테슬라는 체제 변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테슬라 어닝의 대다수를 담당하던 전기차, 물론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 AI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현실 세계 AI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는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이 미래 테슬라 어닝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밖에 이번 2분기 어닝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 혹은 의외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동안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 탄소 배출권 판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BBB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 분기 어닝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OBBB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부터 탄소 배출권 판매가 미국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된 시점
시점 자체가 2분기 이후 3분기 초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2분기까지 탄소 배출권 판매는 그대로 유지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또한 동시에 3분기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 같은 경우 오늘 필요한 탄소 배출권 혹은 내일 필요한 탄소 배출권을 오늘 내일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거래하게 됩니다. 과거 테슬라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벌써 1년치를 먼저 판매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O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벌써 거래가 끝난 탄소 배출권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3분기에는 미국에서 이뤄진 탄소 배출권 판매가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측컨대 OBBB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거래되었던 탄소 배출권 판매가 모두 다 취소가 되어서 전혀 매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최소한 미국에서는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페널티가 사라지게 되어서 탄소 배출권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테슬라와 다른 기업이 이전에 맺었던 탄소 배출권 계약 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역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쇼크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2.0 기준 밸류에이션이기는 하지만 당장의 어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테슬라의 전기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시 여기는 지표가 평균 차량 판매 원가입니다. 이 트렌드를 보게 되면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대당 평균 원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분기마다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1%에서 3% 정도의 평균 원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 예외가 되었던 게 지난 1분기이죠. 지난 1분기 같은 경우 주니퍼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 가동 자체가 중단이 되었었고 이 때문에 생산량도 많이 줄었던 분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상당히 예외적으로 대당 생산 원가가 4%까지 올라갔던 게 1분기인데 이번 2분기 같은 경우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예외적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2분기 인도량 같은 경우 역시 월가의 예상치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물론 작년과 비교한다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보겠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수치이지만 지난 1분기 같은 경우 인도량이 전분기 대비 32% 하락했는데 대당 생산 원가가 4%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테슬라의 대당 생산 원가는 지속적으로 아주 빠르게 하락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장 가동이 그대로 지속이 되었다면 대당 4% 원가 상승이 아니라 과거에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던 1% 이상 원가 감소세가 유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을 이번 2분기에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며 또 동시에 다가오는 저가형 차량이 출시가 되게 된다면 이 추세는 더욱더 가팔라지게 됩니다. 결국 대당 원가 감소의 가장 핵심 지표가 생산량이다. 규모의 경제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며 저가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순간부터 테슬라가 가진 규모의 경제는 지금보다 50% 이상 2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그 밖에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테슬라는 계속해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1분기 같은 경우 한 분기에 0.5기가와트시도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게 쭉 성장하여서 한 분기에 10기가와트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이 역시 변동폭이 상당히 큰데 한번 크게 점프할 때 60%, 131%, 57%처럼 상당히 높은 점프를 하는 구간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도 점프를 한 다음에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번 2분기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 설치량 자체가 약 7.7% 줄었다라는 게 벌써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매출 역시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 혹은 조금 더 낮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살펴볼 내용은 기타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제는 시장가에 따라서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테슬라 순이익 역시 올라가게 되고 비트코인의 시장가가 내려가게 되면 테슬라의 순이익 역시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핵심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손실 혹은 이익은 상당히 디스카운트 되어서 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난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난 1분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죠. 1분기 시작 지점과 1분기 끝나는 지점을 비교해 보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었는데 이번 2분기 동안은 거진 50%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비트코인 상승 덕분에 테슬라 어닝 역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은 당장의 어닝에서 조금의 영향을 주는 것들이지 그 기준을 테슬라의 미래 어닝으로 잡게 된다면 아주 작은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어닝콜에서 진행되게 되는 개인 투자자 질문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닝콜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개인 투자자 질문을 보게 되면 테슬라의 미래 주요 어닝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로보택시의 차량 숫자, 지오펜스, 감독 인력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 지오펜스 같은 경우 벌써 크게 확장을 되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크게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차량 수 같은 경우 아직까지 유의미하게 확장이 되었다라는 증거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지오펜스 확장과 함께 차량 수 역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내일 어닝콜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동시에 안전운행자까지 사라지게 되면 테슬라 로보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만큼 기술적인 자신감을 확실하게 확보했다, 충분한 데이터를 얻었다라는 이야기이자 현재 로보택시 운영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또 가장 저가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원가가 더욱더 낮아지게 된다면 테슬라는 훨씬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 하나하나 모두 다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아주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테슬라 측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신을 주면서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단기적인 주가는 크게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로보택시와 함께 가는 게 바로 무감독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이 무감독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3분기에 매개 변수가 4배 더 커진 모델이 모두에게 배포가 될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밝혔기 때문에 이 역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이번 어닝콜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예상되고 있던 무감독 FSD 일반 배포 같은 경우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어닝콜에서 이 일정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거나 혹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배포될 수 있음을 시사하게 되면 역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를 제외한 그 어떤 기업도 테슬라와 비슷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무감독 자율주행을 배포하는 기업이 존재한다면 그 첫 번째는 테슬라일 것이다 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에 호재냐 악재냐의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얼마나 크냐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먼 미래 시점인 옵티머스와 관련된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구체적인 작업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벌써 테슬라 다이노에서 열심히 팝콘을 퍼는 작업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벌써 활용하고 있기도 한데 그 규모가 얼마나 더 커졌는지 또한 옵티머스가 진행하는 작업이 얼마나 더 다양해졌는지와 관련된 답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과 관련된 질문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 질문은 사실 좀 상당히 트리키합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 측에서 분명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줄 수 있지만 이걸 말하는 순간 테슬라의 3분기 어닝,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현재 저가형 모델을 벌써 일부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된 답변은 당장 3분기 어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테슬라가 xAI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말해달라는 질문도 있는데 이것도 초기에 투자했다면 벌써 10배의 수익을 봤죠. 또 동시에 xAI는 지금 또 아주 공격적으로
트레이닝 센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xAI에 투자하는 결정은 올해 11월 달에 열리게 되는 주총의 안건으로서 붙여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AI 산업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 유일한 현실 세계 AI 기업인데 아직까지 이쪽 분야는 조금 열불이 날 정도로 외면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죠. 다만 그 열불을 참으면서 지금도 꾸준하게 수량을 늘려나가면 나중에 배로 보상을 받게 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시장이 환호하고 있던 건 디지털 AI입니다. 그리고 xAI는 바로 이 디지털 AI 산업에서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깜짝 놀랐다라고 밝혔던 테슬라 디자인 스튜디오와 관련해서도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달라라는 질문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일 어닝 발표와 어닝콜의 내용에 따라서 단기 주가는 또 다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큰 폭으로 하락하든 큰 폭으로 올라가든 마치 스페이스X 로켓 발사처럼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든 흥미진진함은 항상 보장되는 게 테슬라의 어닝 발표입니다. 그럼 내일 어닝 생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